자, 한번 해봅시다. 수투, 함수의 극한. 한번 공부를 해봤다고 하는데 그냥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할게요. 극한, 극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극한이라는 말의 뜻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극한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한없이 가까워진다. 한없이 가까워진다. 예. 자, 극한이라는 거는 한 개의 끝까지. 극한의 극한의 상황.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극한의 상황이라는 건 정말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체력이 다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런 것까지 끝까지 가는 거죠. 극한이라는 게 그냥 끝까지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함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함수라는 말은 들어봤죠? 1차 함수, 2차 함수 뭐 이런 거 들어봤죠? 그런 거예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3차 함수는 아직 공부는 안 했지만 뭐 그런 함수, 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이라는 거는 자, 영어로 리미트라고 해요. 리미트의 뜻이 뭐죠? 제한하다, 뭐 제한돼, 뭐 이런 뜻이죠. 제한이라는 거는 어느 선이 있어. 여기 선까지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극한이라는 거는 말뜻은 끝까지 간다 라고 했는데 얘는 제한된이라고 하면은 영어 단어로 해석하면은 뭔가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선, 적정한 선까지 가다 마는 거? 라는 느낌이잖아요. 뭔가 좀 배치가 되죠. 근데 이 제한선이라는 게 저 위에 있는 거야. 그 제한선까지 끝까지 다가가는 거. 그러니까 제한선이 어정쩡하게 이렇게 중간쯤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위에 끝까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이라는 기호를 쓰는데 이 리미트의 단어에서 LIM 이라는 세 글자, 세 알파벳만 쓰고요. 자, 오른쪽에는 함수식이 옵니다. 함수식. 우리 보통 fx는 2x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함수식을 쓰죠. 이 함수식을 쓰는 거고 여기에다가 이런 말이 나와요. x는 1로 간다. 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 표시가 뭐냐면 자, 여기가 중간에 화살표로 표현이 돼 있어요. 이 화살표는 자, 우리 보통 x는 1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는이 아니라 등호가 아니라 화살표가 돼 있다라는 거는 x값이 딱 1은 아니야. 딱 1은 아니고 그냥 1을 향해 다가간다 라는 뜻으로 바라보시면 되고요. 근데 1을 향해 다가간다 라는 뜻이긴 하지만 우리가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는 그냥 1이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식을 그리면 기울기가 2고 y절편이 1인 이런 함수식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1이라는 값을 집어넣으면 y값이 얼마가 나오죠? 3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 그래프는 이쪽으로도 끝없이 가고 이쪽으로 끝없이 가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알아야 되는 기호가 자, 이런 기호가 나오는데 이 기호의 뜻이 뭐죠? 무한대라는 뜻이에요. 무한대. 무한대라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엄청 큰 거야. 네, 맞아요. 이 무한대라는 말을 그대로 풀면 무한이 정해지지 않은 거죠. 한계가 없는 거죠. 한계가 없는 아주 크다. 대소관계 할 때 크다, 작다,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한히 커다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이 리미트, 자, 이 무한대라는 이 기호는 아주 커다란 숫자가 아니에요. 정해진 숫자가 아니야.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얘는 그냥 커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계속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커다란 숫자가 있어요. 뭐 1억이라든지 뭐 1000억 뭐 이런 숫자를 생각하면 그거보다 하나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얘가 계속 커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얘를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어. 계속 도망가는 거야. 점점 계속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커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런 기호가 있으면 요런 기호도 있습니다. 앞에 플러스라는 기호가 있는데 생략이 된 거고요. 그럼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라는 거는 음수 쪽으로 무한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오른쪽으로 가면 양수, 왼쪽으로 가면 음수입니다. 자, 근데 무한대라는 거는 아주 커다란 숫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거는 왼쪽, 음수 쪽으로 아주 작은 숫자를
뜻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는 커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근데 명확히는 커지는 상태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엄청나게 커다란 수, 엄청 큰 수라고 생각하시면 문제 풀 때 좀 더 편할 거예요. 오케이? 잠깐만요. 아마 이번 주까지 좀 이따 가시면 무한대라는 거는 엄청 커지는 상태이지만 그냥 엄청 큰 수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문제 풀 때 편한 거예요. 그럼 엄청 큰 수라는 거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커지는 거니까 자, 엄청 큰 숫자 x값을 집어넣으면 그거에 대한 y값은 이 그래프를 읽으면 되니까 엄청 큰 y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거를 기호로 나타내면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갔을 때 fx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럼 반대로 음수 쪽으로 가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fx식이 2x 플러스 1이니까 fx 말고 여기에다가 2x 플러스 1이라고 넣어도 돼요. 2x 플러스 1이라고 넣어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 계산 결과는 엄청나게 커다란 x를 넣으면 엄청나게 커다란 y값이 나오니까 이거의 결과값은 무한대. 자, 엄청나게 작은 x값을 넣으면 엄청나게 작은 x값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함수의 극한이에요. 극한. 자, 그럼 이거를 조금 응용을 해서 x가 양의 무한대로 갔는데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합시다. 그럼 x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는 이차함수, 여기 1 이런 거죠.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양의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엄청나게 큰 x값을 집어넣으면 엄청나게 큰 y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양의 무한대 이렇게 나올 거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면 엄청나게 작은 x값을 넣으면 해당하는 y값이 또 엄청나게 큰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얘가 양의 무한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함수의 극한을 풀 때는 항상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큰 x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 큰 게 나오는지 작은 x값을 넣었을 때 작은 게 나오는지 아니면 여기 있는 이차함수처럼 큰 게 나오는지 이거를 매번 그림을 그려서 알아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빠르게 간결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건데 그러기 전에 극한값의 계산을 한번 보죠. 자, 총 4가지를 할 건데 자, 무한대. 무한대는 아주 커다란 숫자로 생각하면 편리하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커다란 숫자에다가 어떠한 숫자를 더해요. 아주 커다란 숫자에다가 어떠한 숫자를 뺍니다. 아주 커다란 숫자에다가 어떠한 숫자를 곱하고 아주 커다란 숫자에다가 어떤 숫자로 나눠요. 그럼 이거의 계산 결과는 뭐가 될까 하는 거예요. 계산 결과는 무한대. 이거의 계산 결과는 무한대. 이거의 계산 결과는 무한대. 이거 계산 결과는 무한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대에다가 상수, 어떤 숫자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계산 결과는 항상 무한대가 나온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빨리 푸는 방법은 이 무한대, x가 무한대를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이거를 등호처럼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x 자리에 무한대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무한대에다가 2를 곱하는 거죠. 그러면 결과는 무한대고 무한대에다 1 더하면 무한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여기다 x자리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무한대에다 2 곱하면 마이너스 무한대 나오고 거기다 1 더해봤자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극한을 계산할 때는 그냥 여기 x가 몇을 향해 다가간다 라고 나오면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자, 처음에 썼던 게 x가 1로 갈 때 2x 플러스 1이라고 했었죠. 자, 그럼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은 3이에요. 그러면 1이라는 값을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얘는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극한 값은 3이다 라고 나옵니다. 물론 자세한 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할 건데 그럼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x에다가 1을 그냥 대입을 해서 이 1은 2 더하기 1은 3이다. 이렇게 극한 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 값을 구하세요 라고 나오면 그냥 대입하자
그냥 대입하자. 극한값을 구하세요라고 나오면 얘를 x값에 그냥 대입해서 나온 계산 결과가 그게 곧 극한값이다 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이 극한값의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정확한 정의는 목표값이에요. 딱 정확한 값이 아니야. 얘가 등호가 아니기 때문에 x값 딱 1이 아니라 목표하는 값이야. x가 1이라는 값을 향해 계속 가까이 가면 양의 무한대로 계속 가까이 가면 음의 무한대로 계속 가까이 가면 그거에 대한 목표값이 얼마가 나오게 되겠니? 라는 거예요. 자, 1이라는 값을 향해 다가가긴 할 건데 1이라는 값을 향해 다가갈 때는 왼쪽에서 다가갈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다가갈 수도 있어요. 자, 왼쪽에서 다가간다. 예를 들어서 0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0을 집어넣으면 y값이 1이 나와요. 그러면 0보다 조금 더 큰 거, 0.1을 집어넣었을 때 조금 더 큰 y값이 나오고 조금 더 큰 x값 넣으면 조금 더 커지고 조금 더 큰 거는 조금 더 커지고 점점 계속 커져서 얘는 3이라는 값을 향해 목표를 향해서 3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서 다가간다라고 하면 2에서 출발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2를 집어넣으면 나오는 y값은 5예요. 그럼 2보다 살짝 작은 거 넣으면 5보다 조금 더 작은 거, 조금 더 작은 x값 넣으면 조금 더 작은 거. 그러니까 계속 1이라는 값을 향해 다가가면 얘도 점점 3이라는 값을 향해 다가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때 왼쪽에서 다가가는 거,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거. 자, 수직선을 기준으로 왼쪽은 플러스 마이너스고 오른쪽은 플러스죠. 왼쪽에서 다가가고 있죠. 얘를 원점 0으로 생각하면 왼쪽이기 때문에 왼쪽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리미트 x가 1이라는 값을 향해 다가가는데 왼쪽에서 다가가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리미트 x가 1이라는 값을 향해 다가가는데 이번 오른쪽에서 다가가요. 그럼 0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플러스니까 숫자 뒤에 플러스라고 씁니다. 그럼 이거의 함수는 2x 플러스 1이에요. 둘 다 2x 플러스 1. 그러면 얘가 왼쪽에서 다가갔을 때 목표한 y값은 얼마였어요? 3이었고요. 왼쪽에서 다가갔을 때 목표값은 3이고 오른쪽에서 다가갔을 때 목표한 y값은 마찬가지 3이에요. 얘도 3이에요. 그러면 왼쪽에서 다가갔을 때 목표값과 오른쪽에서 다가갔을 때 목표값이 서로 똑같죠? 우리는 이거를 하나로 통합해서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얘가 3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좀 더 정확한 용어. 자, 0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다가갔죠. 왼쪽 좌. 그래서 얘를 왼쪽에서 다가간 극한값이다 라고 해서 좌극한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에서 다가간 거 오른쪽 우 해서 오른쪽에서 다가간 극한값이다 라고 해서 우극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왼쪽에서 다가갔으니까 얘는 좌극한 값이고요. 얘는 플러스 오른쪽에서 다가갔으니까 얘는 우극한 값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서로 같을 때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왼쪽에 써진 거랑 오른쪽에 써진 거랑 차이점이 뭐예요? 모양을 보고 얘기해 보세요. 어떤 모양이 달라요? 플러스 마이너스. 맞아요. 여기에는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기호가 부호가 붙어 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죠. 자,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서로 같을 때는 부호를 떼고 통합을 해서 하나로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게 함수의 극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지금 설명한 내용은 뒷부분까지 쭉 다 설명한 거예요. 뒷부분까지 쭉 다 설명을 한 거고 물론 문제마다 디테일한 내용들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럼 문제를 풀면서 추가적으로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자, 14페이지입니다. 자, 다음 극한값을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문제를 풀 때는 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항상 그래프를 그려서 풀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이거는 유리함수예요. 첫 번째 문제니까 한 번은 그림을 그려줄게요. 유리함수예요. 그러면 얘가 없다라고 한다면 얘가 양수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뒤에 꽁무니에 마이너스 3이 붙었으니까 아래로 3만큼 내린 거죠. 그래서 점근선이 마이너스 3인 이런 유리함수가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x가 2를 향해 다가간다. 그럼 2라는 값은 뭐 여기쯤에 있겠죠. 뭐 이거보다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2를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여기 있죠. 그럼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죠? 마이너스 2라고 나오죠. 네. 그럼 굳이 그림을 그릴 필요 없이 그냥 2를 여기 x값에 대입하면 1 빼기 3에서 마이너스 2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 얘기했죠. 극한값을 구하려면 그냥 여기 있는 값을 x에 대입하라고. 자, 그래서 우리 극한값을 풀 때는 그냥 대입하세요. 그냥 대입하면 됩니다.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간다 라고 나왔고 분수 형태로 되어 있네요.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자, 문제에서는 그래프를 그려서 푸세요 라고 했는데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분모가 1차고 분자가 1차인 것까지는 그릴 수 있어요. 유리함수니까. 네. 앞에서 배웠었어요. 1학년 때 배웠었어요. 근데 분모는 1차인데 분자가 2차야. 혹은 반대로 분모가 2차고 분자가 1차, 2차, 2차 이런 거 우리 그림을 그리는 거 배운 적이 없죠. 그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그림을 못 그린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 건데 자, x가 마이너스 3으로 간다 라고 나왔으면 이 마이너스 3을 어떻게 하라고요? x에 대입하라고 그랬죠. 모든 x에다가 다 대입을 할 거야. 그랬더니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분모가 0이 되고 그럼 9,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분자로 계산하면 0이라고 나오죠. 이거 좀 뭔가 이상하죠. 네. 뭐가 이상하냐? 분모에 0이 올 수 없어요. 우리는 초등학교 때 분수를 처음 배우면서 2분의 1, 뭐 3분의 5, 뭐 3분의 5를 대분수로 고쳐서 1과 3분의 2 뭐 이런 것까지 다 해봤지만 분모에는 절대로 0이 올 수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그쵸? 네. 자, 뭐 이거는 분수 처음 배울 때 전체를 2개로 나눠서 그 중에 하나, 전체를 3개로 나눠서 그 중에 뭐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분수를 배웠어요. 근데 분모가 0이었다는 건 전체를 0개로 나눴다라는 말은 사실 말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분모에는 0이 올 수 없다라고 배웠는데 지금 분모에 0이 떡하니 나왔어요. 자, 극한을 풀라는 방법대로 그냥 대입을 해서 풀었는데 분모에 0이 나왔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뭔가 잘못된 거죠. 자, 일단 분모에 있는 0을 좀 소개를 해주면 이 분모의 계산을 했을 때 0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는 진짜 0이 아니에요. 진짜 0이 아니라 가짜 0이야. 이 가짜 0, 이거의 뜻은 뭐냐면 이거는 무한소의 의미예요. 자, 아까 이 기호가 무한대라고 했죠. 무한대라는 거는 한계가 없이 아주 큰 숫자라고, 숫자는 원래는 아니죠. 근데 숫자라고, 아주 큰 숫자라고 생각하자고 했어요. 그럼 얘는 반대로 한계가 없는 작은 숫자예요. 자, 원래 아주 작은 숫자. 예를 들어서 0.1보다는 0.01이 더 작고 0.01보다는 0.001이 더 작고,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작게 하면은 0이 계속 있는 거의 1이에요. 여기는 0의 개수는 뭐 5천만 개예요. 엄청 많은 거죠. 그럼 이거 0을 언제까지 계속 쓸 거야? 쓰는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제까지, 사실 이거보다는 더 작아요. 5천만 개가 아니라 6천만 개, 7천만 개, 뭐 되게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언제까지 계속 쓰고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거를 0이라고 쓰자라고 약속을 한 거야. 이거는 진짜 0이 아니라 가짜 0. 무한소, 아주 작은 숫자를 대변해서 쓴 숫자예요. 그래서 진짜 0이 아니라 가짜 0이다 라는 뜻인 거고, 자, 그럼 일단 아까 대입하라는 대로 대입을 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유형입니다. 0분의 0꼴. 잘 보면 응처럼 보이죠. 응꼴. 0분의 0꼴. 자, 0분의 0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분자를 인수분해 하세요. 분모는 일단 그대로 두고 분자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 그럼 얘가 약분이 되죠. 그럼 남는 것만 써봐. 남는 게 x 마이너스 2만 남죠. 이 상태에서 이거를 대입해요. 그럼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5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5예요. 자, 그럼 문제에서는 그림을 그려서 풀라고 했는데 그럼 그림은 어떻게 그려요? 자,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방금 푼 거대로 비슷하게 풀면 돼요. 자, 일단 분자 인수분해 하시고요. 약분해서 남는 게 이거죠? 그럼 이거의 그래프만 그려요. 기울기 1이고 y좌표 마이너스 2인 그래프를 그리고, 자, 분모가 애초에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3이죠. 그럼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해당하는 y값, 여기만 구멍을 뻥 뚫어 놓는 거야. 왜?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분모가 0 되죠. 그거는 정의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구멍을 뻥 뚫어 놓는 거야.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는 마이너스 3에 대한 함수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리미트, 극한값을 구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를 향해 다가가는데 왼쪽에서 다가갈 때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 왼쪽에서 다가가면 이거보다 더 작은 값에서 점점 이 값을 향해 다가가는 거고 이거보다 오른쪽 더 큰 거에서 다가가면 조금씩 작아지면서 이 값을 향해 다가가는 거고 이 값은 계산하면 얘가 마이너스 5더라. 그러니까 왼쪽에서 다가가든 오른쪽에서 다가가든 마이너스 5라는 숫자를 향해서 다가간다. 우리는 극한값이라는 거는 목표값을 적는다고 했죠. 그래서 목표값이 마이너스 5기 때문에 목표값이 마이너스 5다. 이게 극한값이다. 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다 정리를 하면 정리해서 다시 얘기해주면 자 인수분해를 해서 분모를 0으로 만들어준 식을 없애는 거야. 약분시켜서 없애는 거야. 그래서 약분시켜서 없앤 다음에 남은 식에다가만 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이게 0분의 0꼴을 푸는 방법입니다. 인수분해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 0분의 0꼴이 아닐 때는 자, 0분의 0꼴이 아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계산을 했더니 4분의 0이라고 나왔어요. 뭐 식을 하나 써보죠. x가 1로 가는데 x 플러스 3분의 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쓰죠. 그러면 1 대입했더니 분모가 4고 분자가 0이 나오죠. 네. 자, 분수 4분의 0은 0. 그래서 얘는 0이에요. 얘는 0이에요. 극한값이 0인 거예요. 자, 반대로 리미트 x가 2로 가는데 x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3 이렇게 나옵니다. 자, 2를 대입했더니 분모는 0이고요. 분자는 5죠. 네. 자, 분모에 있는 0은 진짜 0이라고요? 가짜 0이라고 그랬죠. 진짜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작은 수라고 그랬죠. 자, 그럼 이거를 좀 풀어서 쓰면 0.00000000001분의 5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자, 0.0000001 얘를 자연수로 만들려면 분모 분자에 이거 0의 개수만큼 곱하기, 분모 분자에 곱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0의 개수가 뭐 1억 개야. 그럼 여기다 1억을 곱해야 되는 거죠. 여기다 1억을 곱하면 분모는 겨우 1이 되고 분자는 5억이 되는 거죠. 네. 엄청나게 큰 숫자가 되는 거죠. 근데 얘가 0이 1억 개라는 보장이 없죠? 네. 뭐 5천억 개일 수도 있고 뭐 5조 개일 수도 있고 9조 개일 수도 있고 9천조일 수도 있고 엄청 많잖아요. 그럼 그거에 비해서 분자는 엄청나게 큰 숫자죠. 그래서 분모는 아주 작은 숫자에 비해서 5라는 거는 엄청 큰 숫자야. 그래서 얘는 무한대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어떤 단원에서든 다 통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극초반을 공부하고 있지만 함수의 극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항상 늘 통용되는 거야. 늘. 자, 분모가 0이야? 그러면 0인데 분자가 상수야? 그럼 무한대가 나와요. 분모는 0이 아닌데 분자가 0이야? 얘는 그냥 진짜 0이야. 0분의 0꼴이 나왔어? 그럼 인수분해해서 풀면 돼요.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리미트 x가 1로 갑니다. 그러면 1을 어떻게 하라고요? 한 대입하라고요. 대입했더니 루트 1, 루트 1은 1이다. 끝이에요. 간단하죠? 네. 그냥 대입해서 나온 계산 결과를 적어주면 됩니다. 계산했더니 얘가 이렇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1 대입했더니 루트 0은 0이죠. 그럼 얘를 0이라고 적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답이 0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어요. 0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내가 미리 좀 얘기를 해주자면 지금은 답이 뭐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뭐 마이너스 2도 나올 수 있고 뭐 4도 나올 수도 있고 0도 나올 수도 있고 무한대도 나올 수 있어요. 지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처음 배우죠. 지금 입문 단계예요. 그렇죠? 그때는 이런 형태에서는 뭐 답이 무한대입니다. 뭐 분모는 0이고 분자는 상수가 나오면 답은 무한대예요. 그래서 답을 무한대로 쓸 수도 있어요. 0이라고도 쓸 수 있어요. 근데 너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볼 때 그 시험지에서 너가 선택하게 될 혹은 답으로 쓰게 될 답은 무한대하고 0은 절대 없을 거예요. 왜? 너무 간단해요. 너무 쉬워요. 너무 이지해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쓰게 되는 경우는 거의 이거는 진짜 100% 없고요. 이거는 99.9% 없습니다. 나올 수도 있긴 해요. 근데 99.9% 불가능한 답이에요. 그래서 시험지에 내가 이렇게 답을 쓰게 된다. 이렇게 답이 쓰게 된다. 그러면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시험지에서는 이런 답을 볼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처음 배우는 거니까 개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답을 쓸 수 있게 나오긴 할 거예요. 자, 예제 2번입니다.
그래프를 이용하여 조사하세요. 또 그래프를 이용하라고 나오는데 그래프 그리지 않으셔도 돼요. 자, 문제 자체에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뭐 조사하세요, 구하세요라고 나와도 그래프 안 그려도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답이 맞으면 나는 인정해 줄 거예요. 알겠죠? 자, 마이너스 1로 간대요. 그럼 마이너스 1로 가니까 얘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입하라고 그랬죠. 대입했더니 0의 제곱은 0이죠. 네. 그럼 계산하면 0분의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죠. 분모가 0이야. 그럼 얘는 진짜 0이 아니죠. 아주 작은 의미라고 했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그렇죠. 마이너스 무한대가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리미트 x가 0으로 갑니다. 그럼 0을 대입하면 절대값 0은 0. 0이죠. 그럼 얘는 0분의 1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0분의 1이라는 답은 무한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잘못된 답이에요. 왜 잘못된 답이냐면, 자, 0을 향해 다가가는데, 아까 처음에 소개했죠. 플러스에서 다가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 다가갈 수도 있어요. 그럼 플러스에서 다가가면 얘는 양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마이너스에서 다가가면 얘는 음수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0분의 1이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플러스 무한대가 나오고, 이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네? 답이 그럼 두 개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 뭐, 지금 그게 좌극한 우극한 개념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무한대다라고 정리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예제 3번입니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대요.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를 x에다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의 제곱 플러스 2죠. 그럼 마이너스도 제곱되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그럼 무한대 제곱은 무한대. 무한대. 거기다가 2를 더하면 무한대. 그래서 답은 무한대. 자, 무한대를 x에 대입할 거예요. 그럼 무한대 더하기 5는 무한대. 무한대를 루트 씌우면 무한대.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끝. 별로 안 어렵죠? 네. 그냥 대입한다라는 것만 생각하셔도 돼요. 극한값 구하세요? 그냥 대입해서 푸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대입.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갑니다. 네. 그럼 무한대를 대입했더니 무한대 더하기 5는 무한대. 무한대분의 1은 0. 무한대? 무한대분의 1이라는 건 무한대라는 건 아주 커다란 숫자죠. 네. 아주 커다란 숫자 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거 소수로 만들면 0.0000001인 거죠. 아, 그럼 무한소. 무한소 아니죠. 무한소? 예, 무한소는 맞는데? 그럼 얘를 뭐라고 적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얘는 0이에요. 분모가 엄청나게 큰 거야. 분자는 그거에 비해서 너무 작은 거야. 자, x가 무한대로 갑니다. 그럼 무한대 빼기 1은 무한대. 무한대. 그럼 무한대 절대값 씌우면 무한대. 무한대분의 1은 0. 0. 이게 가짜 0인가요? 0은? 이 0은 진짜 0이에요. 분모에 있는 0만 가짜 0이에요.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로 여기다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3은 마이너스 0. 0. 0 빼기 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무한대를 x에 대입할 거예요. 네. 근데 제곱 때문에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죠? 네. 그럼 플러스 무한대 제곱. 0. 그럼 이거는 0이고 3 빼기 0은 3. 끝. 안 어렵죠? 네. 거봐요. 이제 처음 배울 때는 되게 쉬울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 아까 얘기했죠? 좌극한은 좌, 왼쪽에서 다가가는 거. 우극한은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거. 지금까지 내가 예시로 들어준 문제는 뭐 예를 들어서 y는 x 플러스 2라는 거고 뭐 1이라는 값을 향해 다가갔을 때 목표하는 값. 그 왼쪽에서 다가가니까 1 마이너스, 오른쪽에서 다가가니까 1 플러스. 여기에는 함수식을 적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푸는 방법은 자, 뒤에 플러스가 붙은 마이너스가 붙은 생각하지 말고 1만 여기다가 대입해요. 그러면 3이 되고
1 플러스가 붙어 있지만 플러스는 신경 쓰지 말고 1만 대입을 해요. 3이다. 그럼 여기가 좌극한 우극한 값이 서로 똑같으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2는 3이다. 이렇게 풀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쵸? 근데 이 그림 말고 이런 형태의 그림 말고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리미트 x가 1-1일 때, 리미트 x가 1 플러스 1 때, 1 마이너스라는 건 1이라는 값을 마이너스 왼쪽에서 다가가는 거야. 그럼 왼쪽에서 이 그래프를 따라가요. 목표한 y 값은 1이에요. 자, 이 fx를 1을 향해 다가갈 건데 플러스니까 오른쪽에서 그래프를 따라가요. 목표하는 y 값은 2. 그럼 왼쪽에서 다가갔을 때 목표값과 오른쪽에서 다가갔을 때 목표값이 서로 다르죠. 그럼 이거를 하나로 통합해서 적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1로 적을지 2로 적을지 둘 다 적을지 판단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거는 통합해서 적을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이런 식으로 끊어진 그래프들을 이제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x 플러스 3 x가 1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식을 나눠서 줄 거예요.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로만 나눌 수도 있지만 세 개로도 나눌 수도 있고 뭐 네 개, 다섯 개 더 다양하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보고 왼쪽에서 다가왔을 때 목표값, 오른쪽에 다가왔을 때 목표값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자, 필수 예제 5번 갈 겁니다. 자, 필수 예제 5번은 그림을 안 그리고 책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따라가 볼게요. 자, 1번 리미트 x가 2 플러스 극한값 얼마? 3 좋습니다. 이번에는 2 마이너스 3 0 0 그럼 리미트 x가 2fx 이건 뭐죠? 이거는 없죠. 좌극한일 때는 0이었고 우극한일 때는 3이잖아요. 다르죠? 이거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4번 리미트 x가 0 fx입니다. 0 뒤에 부호가 없죠. 그럼 좌극한 우극한 봐야 되죠. 3 맞아요. 3 잘하셨습니다. 네. 할만해요? 네. 자, 그럼 f0은 얼마일까요? F0 네. 리미트 아니요, 그냥 f0이요. F0은 0 아닐까? 맞아요. F0은 0이에요. 그럼 F2는 얼마일까요? 3 3이요. 동그라미 색칠되어 있는 거를 읽으면 되는 거예요. 얘는 함수값이니까 네. 0에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0이고 네. 그 다음에 2에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3에 동그라미 색칠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게 함수값이에요. 앞에 리미트가 붙어있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붙어있으면 왼쪽에서 따라가고 오른쪽에 따라가고 하면 되는데 그냥 딱 이거 함수값을 이용해라 구하라 라고 하면 점이 색칠되어 있는 거를 읽으면 됩니다. 네. 괜찮을까요? 네. 자, 필수 예제 6번입니다. 다음 극한을 조사하세요.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1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2를 대입하라고 그랬죠. 네. 2를 대입했더니 분모는 0이고 분자는 1이니까 얘가 뭐한대? 라고 적을 수 있겠죠. 네. 자, 근데 이걸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x-2분의 1이라는 거는 점근선이 여기가 아니라 2네요. 2.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네. 그럼 2를 오른쪽에서 따라갔을 때 목표 y값은 쭉 위로 올라가죠. 네. 그럼 플러스 무한대예요. 아, 그럼 왼쪽에서 다가갔을 때 목표 y값은 쭉 아래로 내려가죠.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르잖아요. 왼쪽에서 갔을 때 오른쪽 갔을 때 목표값이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 대입하라고 했잖아요. 예, 대입을 했는데 0분의 1을 나서 무한대로 적었는데 이거 지금 틀렸잖아요. 그럼 그 이론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런 x가 2로 간다라고 나오면 우리는 항상 2 플러스일 때와
이 마이너스일 때도 항상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숫자가 나오면 항상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2 플러스, 자, 2 플러스가 나온다 라고 나오면 2에서 2를 수직선, 2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거죠. 그럼 원래 2보다 큰 숫자에서 점점 작아져서 2로 향해 다가가는 거죠. 그럼 이 오른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x에다가 2.1을 대입하는 거예요. 네. 2.1을 여기 x에다 대입하면 0.1분의 1이죠. 네. 그럼 0.1이라는 건 0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0.1이라고 내가 남겨놓은 이유는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보기 위함이야. 네. 그럼 얘는 0.1은 0이랑 같은 건데 그럼 얘는 무한대가 나올 건데 얘는 양수죠? 네. 그래서 플러스 무한대라고 적으면 되는 거야. 네. 자, 2 마이너스가 돼 있어요. 그럼 2보다 살짝 작은 값이죠. 네. 그럼 2보다 살짝 작은 거 영수 1.9. 1.5. 0.1만큼 작은 걸 넣는 거예요. 1.9를 x에다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0.1분의 1이라고 나오죠. 네. 그럼 여기 마이너스가 살아났죠. 그럼 0.1은 0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0분의 1은 무한대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다른 게 나오니까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답을 내야 되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그냥 리미트 x가 2로 간다라는 문제가 나오면 그냥 이거 대입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플러스인 거랑 마이너스인 거를 자체적으로 내가 두 개로 나눠서 계산을 해봐야 돼요. 문제는 저렇게 띡 던져주지만 나는 이렇게 2번 풀어야 됩니다. 2번 풀어서 이 결과가 서로 같은지 다른지 이거를 꼭 비교를 해서 알아보셔야 돼요. 좀 치사하죠. 문제는 하나만 주고서 나한테는 2개나 풀라고 하고. 자, 이번에는 리미트 x가 1 플러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1 플러스라고 나왔으니까 x에다가 1.1을 넣을 거예요. 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1을 넣는 이유는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예요. 네. 그럼 1.1을 대입하면 0.1이 되죠? 네. 0.1은 양수죠. 양수니까 그냥 플러스 0이라고 적으면 되고 그럼 여기 계산하면 얘도 0이죠. 그럼 0분의 0꼴 나오는 거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인수분 인수분해서 약분하라고 했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x x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1이랑 자, 얘는 1.1 넣어서 얘가 양수가 나온다는 걸 확인했죠? 네. 그러니까 그냥 x 마이너스 1만 적어도 되겠죠. 네. 그럼 이거랑 약분하고 남는 거에다가 1만 대입하면 2 2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2-예요. 그럼 x에다 뭐 대입할까요? 0 1.5 1.9를 대입할 거예요. 네. 그럼 1.9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0.1이 나오죠. 네. 마이너스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풀 때 마이너스를 붙일 거고요. 얘는 x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2 약분 한 다음에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네. 자, 이번에는 가우스가 나왔습니다. 가우스 기호 1학년 때 공부 안 했죠? 네. 예, 가우스 안 나온다고 해서 넘어갔었을 겁니다. 근데 이 가우스는 지금 수투에서는 나옵니다. 네. 선생님 가우스를 교육과정에서 안 배웠는데요? 예, 안 배웠지만 나옵니다. 시험 문제 나올까요? 예, 나옵니다. 이거는 나와도 할 말은 없어요. 그냥 함수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럼 가우스가 뭔지는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뭔지 몰라요. 그럼 가우스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해줄게요. 자, 이거의 뜻은 자,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가 이 가우스의 뜻이에요. 네. 자, 내가 처음에 적었다가 좀 지우고 좀 말을 수정을 했는데 네. 같은 말이긴 한데 얘가 좀 더 좀 세련돼 보여서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단어의 조합이라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자,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2.1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럼 2.1 수직선을 그려봐요. 0, 1, 2, 3 2.1은 2보다 살짝 큰 요게 있겠죠. 네. 이거보다 크지 않은
자, 크기를 비교하는 바는 세 가지가 있죠. 크다, 작다, 맞아요, 같다. 크지 않다라는 거는 큰 거를 부정시킨 거야. 네. 그럼 나머지 두 개, 작거나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럼 2.1보다 작거나 같은. 작거나라는 거는 수직선에서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요. 그럼 이 수직선 상에서 바로 왼쪽에 있는 정수를 얘기하면 돼요. 아, 바로 왼쪽에 있는 정수, 얘는 2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번에는 3.7이라고 하죠. 자, 3.7은 3하고 4 사이에 여기쯤에 있을 거예요. 바로 왼쪽에 있는 정수 얼마? 3. 3. 자, 그럼 이렇게 보면 아, 그럼 소수 있는 부분을 떼고 정수 부분만 적으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죠. 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보죠. 마이너스 1.2입니다. 얘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다. 자, 한번 수직선으로 보면 마이너스 1.2는 여기쯤에 있죠? 어느 쪽 보라고요? 왼쪽 보라고요. 왼쪽에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예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 소점 뗀 거라고 생각하면 네. 틀릴 수 있는 거죠. 네. 왼쪽에 있는 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거.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3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의 값은 얼마일까요? 2. 자, 얘는 3은 딱 이거죠. 네. 크지 않은 이라는 거는 작거나 같은. 그래서 얘는 3이 나오는 거예요. 와, 이거 만만치 않죠? 아,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2. 네, 마이너스 2예요. 오케이? 네. 네, 이게 가우스예요. 네. 어렵나요? 아니, 할만해요. 할만해요? 네. 자, 그럼 이거를 y는 가우스 x라고 해서 이걸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네. 자, 근데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이 x는 이 결과가 이거를 꺼내면 얘가 뭐 0이 나올 수도 있고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이 나오는 y 값들이 전부 다 딱 정수들만 나오죠. 네. 그러면 정수들만 나온다라는 거는 x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0이나 1 이거에 있는 사이 값이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자, 그럼 이거 말고 이거 먼저 할게요. 가우스 x의 값이 2라고 나왔어요. 네. 그럼 x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뭘까요? 2보다 작은 수. 2보다 작은 수?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은 수.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은 수. 뭐 예를 들어서 1.2도 그럼 포함 되겠네요? 네. 1.2. 그럼 가우스 1.2가 2인가요? 아니. 얘는 1인데요. 네. 그죠? 그럼 이 x값을 범위를 구하는 방법은 자, 일단 가운데 x를 쓰고요. 네. 자, 우리 부등호 왼쪽 오른쪽이 크다라고 적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지금 2라고 나왔죠. 네. 이 2라는 결과값을 왼쪽에다가 적으세요. 네. 그런 다음에 2에다가 1을 더한 거를 오른쪽에 적으세요. 그런 다음에 등호는 왼쪽. 아. 등호는 왼쪽. 한 번 더. 가우스 x가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왔어요. 네. 그럼 x값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마삼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잘하셨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 이 숫자를 왼쪽에다 적고 여기다가 1을 더한 거를 오른쪽에 적고 등호는 왼쪽. 이게 가우스 x의 범위예요. 네. 자, 그럼 이 범위가 지금 1 차이가 나죠. 네. 이 범위도 1 차이가 나죠. 네. 그러니까 y는 가우스 x 이거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1 차이가 나도록 범위를 설정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x가 0과 1일 때, x가 1하고 2일 때, x가 2하고 3일 때, x가 3하고 4일 때. 물론 이거보다 작은 것들, 이거보다 큰 것들 쭉 다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만 한번 그려봅시다. 네. 자, 그럼 이 범위에서 가우스 x의 값은 얼마일까요? 0. 0이 나옵니다. 이 범위에서 가우스 x의 값은 1. 1이 나오고요. 이 범위에서 가우스 x 값은 2가 나오고요. 이 범위에서 가우스 x 값은 3이라고 나오죠. 네. 자, 그럼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0에서 1까지, 2, 3, 그 다음에 4까지. 자, 0하고 1 사이에서는 y값이 0이에요. 네. 자, 0입니다. 근데 왼쪽에 등호 있으니까 여기 왼쪽에 색칠. 아, 네. 1에서 2까지 이 범위에서 해당하는 y값은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등호가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에 색칠. 네. 2에서 3까지는 y값이 2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왼쪽에 색칠. 네. 3에서 4까지는 y값이 3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왼쪽에 색칠. 이게 가우스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단 형태로 나오는 거죠. 계단 형태로. 계단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네.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럼 이런 형태에서 리미트 x가 1 플러스일 때, x가 1 마이너스일 때 극한값을 구해볼게요. 네. 자, 1 플러스라는 거는 1이라는 거를 플러스 오른쪽에서 따라갔을 때 목표가 y값이죠. 네. 목표 y값 얼마? 1. 1이에요. 얘는 1이야. 그럼 1 마이너스 1을 왼쪽에서 따라갔을 때 목표 y값은 없지 않나요? 없다고요? 값이 없어요? y값이 없어요? 왼쪽으로 갔을 때요? 왼쪽에서 마이너스니까 왼쪽에서 1을 향해 가야죠. 왼쪽에서 1을 향해 갔을 때 목표 y값 1. 1이요? 그래프를 따라가야죠. 그래프를 따라가야죠. 목표 y값이 이거잖아요. 아, 네. y값이 얼마예요? 0. 0이에요. 얘는 0이에요. 0. 그러니까 지금 1 플러스일 때와 1 마이너스일 때 결과값이 서로 어때요? 달라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론. 가우스가 나오면 여기 있는 값이 정수일 때는 극한값이 무조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정수일 때는 끊기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리미트 1.5 플러스랑 리미트 1.5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면 1.5라는 건 여기 있죠? 네. 플러스일 때 이거, 마이너스일 때 이거. 네. 얘도 1, 얘도 1, 그래서 얘는 1이다 라고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수일 때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자, 리미트 x가 0일 때 가우스 x 플러스 1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내가 알려준 거는 그냥 가우스 x였죠. 근데 얘는 또 가우스 x 플러스 1이야. 그럼 이거의 그래프를 또 내가 그려봐야 되느냐? 아,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0이 나왔다라고 나오면 우리는 항상 나눠서 하라고 했죠. 0 플러스인 거랑 0 마이너스로 꼭 나눠서 알아봐야 돼요. 자, 0 플러스라고 나오면 이거보다 살짝 큰 거 얼마? 0.1. 0.1을 여기다 집어넣어봐요. 그러면 얼마예요? 1.1이죠. 네. 가우스 1.1이 얼마죠? 1.1. 얘는 1이야. 네. 자, 0 마이너스야. 0 마이너스면 얼마 넣으면 돼요? 0.5. 아니, 마이너스 마이너스 0.1. 0.1. 아, 1. 아, 헷갈리죠? 0에서 오른쪽 여기는 0.1이고 얘는 마이너스 0.1이죠? 네. 그럼 마이너스 0.1을 이렇게다 x에다 집어넣으면 가우스 0.9라고 나오죠. 가우스 0.9는 얼마죠? 0. 0이에요. 극한값이 어때요? 네. 달라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정수면 네. 가우스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해되십니까? 네. 예. 어때요? 어렵나요? 아니, 할만하죠? 괜찮죠? 네. 네. 그 다음에 극한에 대한 성질. 자, 극한의 성질을 할 건데, 리미트의 성질을 할 건데, 네. 자, 나는 항상 이거랑 비교해서 설명해 주는 게 이거예요. 아, 시그마의 성질. 네. 시그마의 성질. 시그마라는 거는 우리 수학원 마지막 수열에서 배웠죠. 시그마라는 기호는 뭐해라라는 기호죠. 더해라. 더해라라는 기호예요. 그러니까 얘는 더하기를 위해서 태어난 기호죠. 더하기와 가장 친한 기호는 빼기. 그래서 시그마는 더하기와 빼기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2a 플러스 p 이런 식으로 더하기 혹은 빼기에 대해서만 시그마 2a 더하기 시그마 p 이렇게 쪼갤 수 있어요. 네. 빼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더하기와 빼기에 대해서만 시그마로 쪼갤 수 있죠. 네. 아니면 더하기와 빼기만 각각의 시그마를 이렇게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거죠. 이게 시그마의 성질이었어요. 곱하기 쪼갤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누기는? 없어요. 없어요. 자, 또 시그마의 성질 중에 자, k는 1부터 뭐 3까지 2k 이렇게 나오면 네.
K가 변수죠? 네. 그럼 K가 아닌 숫자나 문자 이런 것들, 뭐 EAK 이렇게 나오면 K가 아닌 숫자나 문자들은 다 무슨 취급? 상수 취급. 그래서 얘는 다 앞으로 던져서 EA, K는 1부터 3까지 K 이렇게 고칠 수 있죠. 네. 앞으로 다 던질 수 있어요. 이게 시그마의 성질이에요. 자, 이 시그마의 성질을 보고 자, 일단 리미트를 갑니다. 자, 리미트는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어요. 이 사칙연산 중에 누구와 제일 가까울까요? 곱하기? 그러면 리미트는 곱하기를 위해서 태어난 아이인가요?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예,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면 리미트는 사칙연산 이 4개 중에 누구를 위해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야. 그래서 모두에게 다 공평합니다. 네. 시그마는 더하기를 위해서 태어난 아이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대해서만 붙였다 뗐다 할 수 있었죠. 근데 리미트는 누구를 위해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에게 다 공평해요.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 각각의 리미트로 다 쪼갤 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2a 플러스 b 플러스가 나왔어. 그럼 리미트 x가 1로 나갈 때 2a 더하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b 이런 식으로 다 고칠 수 있어요. 뭐 각각 돼 있는 거를 이렇게 하나로 합칠 수도 있고 빼기도 마찬가지고 자 곱하기가 돼 있어.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2 곱하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a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어. 뭐 2분의 b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b 나누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2 이런 식으로 다 내 맘대로 다 쪼갤 수 있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사칙연산에 대해서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그리고 시그마, 상수, 자 변수가 아닌 상수들은 다 앞으로 던졌죠. 네. 마찬가지 x가 1로 간다. 그럼 x가 변수처럼 생각하면 돼요. 그럼 x, 리미트 x가 1로 간다. 2ax라고 나오면 마찬가지 얘 다 앞으로 던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그마랑 비교해서 다른 점은 사칙연산에 대해서 모두 다 관대하다라는 것과 그리고 나머지 성질들은 시그마의 성질을 그대로 다 가지고 옵니다. 시그마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리미트의 성질이에요. 뭔지 이해되십니까? 네. 근데 내가 근데라고 얘기하는 거는 근데 이 성질들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성질들이 문제에서는 안 나와요. 좀 많이 달라요.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정도로 많이 달라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7번이에요.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는 2일 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3x제곱 마이너스 fx분의 2x제곱 플러스 5fx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거는 리미트의 성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중에 뭐랑 관련이 있나 뭐 어떻게 풀면 되느냐 모양도 좀 다르고요. 얘는 x분의 fx라고 나왔는데 얘는 fx라고 나오고 모양도 좀 다르고요. 그럼 어떤 성질을 이용해야 되느냐 좀 애매하죠. 네. 자, 그래서 그 리미트의 성질들은 그냥 그건 그렇게 그냥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문제를 푸는 방법은 또 다르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미트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이긴 하는데 원래는 그런데 그냥 좀 다른 방식으로 문제 풀이 방법을 그냥 따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다 설명해 줄게요. 첫 번째는 지금 문제에 제시된 조건이 x분의 fx라고 나왔죠. 네. 근데 여기는 그냥 fx라고 나왔죠. 그럼 문제에 제시된 모양으로 내가 풀어야 되는 거를 바꿔줍니다. 그러면 x분의 fx라는 모양을 만들어 주려면 분모 분자를 다 x로 나눠주는 거예요. 네.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3x 마이너스 x분의 fx 분의 2x 더하기 5x분의 fx 그러면 x분의 fx가 얼마라고요? 2. 그래서 x가 0으로 간다 했으니까 0 대입해야 되죠? 네. 그럼 0 대입하면 0 마이너스 2분의 0 대입하면 0 플러스 5, 2, 10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0 그래서 2분의 10 계산하면 마이너스 5라고 이렇게 답을 내면 돼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자, 지금 문제가 원래가 이거죠. 네. 원래 모양이
fx가 있는 거죠. 그럼 주어진 조건을 이 fx 모양으로 바꿔줄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양변에 x를 곱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는 2x. 그래서 이 fx 자리에 2x를 넣는 거야.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3x제곱 마이너스 2x분의 2x제곱 플러스 10x. 자, x에다 0 대입하면 분모 0이고 분자 0이면 0이죠? 0분의 0꼴 어떻게 하라고요? 인수분해 하라고요. 자, 인수분해 x로 묶이죠? 3x 마이너스 2고요. 여기도 x로만 묶읍시다. 2x 플러스 10. 약분한 다음에 0을 대입하면 사라지고 남는 거 마이너스 2분의 10 계산하면 마이너스 5라고 나오죠. 자, 두 개가 다른 점은 노란색과 파란색의 다른 점은 주어진 조건을 바꿨냐 아니면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를 조건대로 바꿨냐 두 개 중에 어떤 걸 바꿨냐의 차이예요. 그럼 뭐가 더 좋으느냐? 둘 다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취향껏 하시면 되고, 자, 좀 나중에 많이 어려운 문제에서는 특정한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좀 많이 어려운 문제에서는. 아까 얘기했죠. 킬러 문항 같은 경우는 그거 나올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킬러까지는 안 나와요. 이 단원에서는. 준킬러 혹은 좀 많이 어려운 문제에서는 특정한 방법으로 풀어야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문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노란색, 파란색 어떤 거든 다 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주어진 조건을 바꾸는 게 편하냐 아니면 풀어야 되는 문제를 바꾸는 게 편하냐,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1은 2 일 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3fx-1분의 2fx 플러스 1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도 위에 있는 것처럼 리미트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이긴 한데 리미트의 성질과는 좀 달라 보이고요. 그쵸? 푸는 방법 아까 얘기했듯이 노란색 파란색으로 얘기했듯이 조건을 바꿔도 되고 여기 있는 거를 바꿔도 된다라고 했죠. 근데 지금 문제는 조건을 바꾸는 게 더 좋아요. 자, 여기 보면 f 가로하고 x-1이라고 있습니다. 자, 내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건데, 자, fx가 가장 기본형이에요. 근데 가로 안에 x가 아니라 x 플러스 1, 뭔가를 더했거나 뭔가를 뺐거나 아니면 뭔가를 곱했거나 아니면 뭔가를 나누거나 이런 식으로 좀 뭔가 가공이 돼 있으면 무조건 다 뭐 해라? 바꿔라. 예, 치환해라 라고 했습니다. 치환해라. 치환합니다. 자, 이 내용은 너가 대학교 갈 때까지 써먹을 거고요. 대학교 가서도 수학을 하게 된다면 그때도 써먹게 될 겁니다. 자, fx, 가로 안에 x 하나만 있는 게 가장 기본형이에요. 근데 x가 아니라 뭔가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뭐 예를 들어서 2x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곱하고 빼고 이런 거 혼합해서 뭔가가 좀 가공이 돼 있어. 그러면 무조건 다 치환해서 푸는 거예요. 100%입니다. 무조건 치환해서 푸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거가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는 fx, x 혼자 있는 게 익숙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치환을 할 거야. 지금 문제에서는 x-1이 불편하죠? 그래서 x-1을 t라는 문자로 치환을 할 거예요. 그러면 리미트 x가 자 1로 간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거를 t라고 치환했죠? x자리에 1을 넣어봐요. 1 넣으면 1 빼기 1은 0. 그러니까 t가 얼마가 된다? 그래서 t가 0으로 간다. 자, x-를 뭘로 바꾼다고요? t라고 바꾼다고요. 그래서 ft, 얘가 2예요. 자, 근데 함수가 자, 예를 들어서 fx가 2x 플러스 3이야. ft가 2t 플러스 3이야. 이거와 이거의 위에 거와 아래 거의 차이점은 문자가 x냐 t냐의 차이죠. 함수식은 계산하는 거 어차피 똑같아요. 자, 이거 f1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x를 1 넣어서 5라고 구할 거고, 이것도 f1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t자리에 1 넣어서 5라고 나올 거예요.
문자를 T로 썼냐 X로 썼냐의 차이죠. 그러니까 T로 쓴 게 불편하면 얘를 다시 X로 바꿔줘요. 이거를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꿔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fx를 뭘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2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2라고 생각해서 다시 쓰면 3이 6 빼기 1 2 4 더하기 1 계산을 하면 5분의 5 1 끝. 자, 약간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나오긴 했는데 여기 약간 어려울 수 있는 포인트는 치환을 했다라는 거예요. 치환을 하고 x가 1로 간다가 t가 0으로 간다라고 바뀌었어요. 이걸 바꾸는 방법은 1로 가니까 1을 대입해서 얘가 몇이 되냐? 아, 0이 되네. 그래서 0으로 간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것만 다른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리미트 극한값을 구하세요라고 나왔어요. 리미트 x가 3으로 갑니다. 그러면 뭐 하라고요? 그 인수분해. 아니요. 나 이 식은 아직 안 봤어요. 리미트 x가 3으로 간다. 이것만 봤어요. 뭐 하라고요? 대입하라고요. 아, 네. 대입하는 거예요. 무조건 대입하는 거야. 딴 거 쳐다보지 말고요. 무조건 x가 3으로 간다. 어떤 숫자로 가요? 무조건 대입하세요. x가 무한대로 간다. 그럼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플러스 대입한다고요. 아, 네. 대입하는 거예요. 자, x가 3으로 가는 거. 리미트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x가 특정한 숫자로 가는 게 있고 x가 무한대로 가는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극한, 무한대, 리미트 극한값을 푸는 방법은 둘 다 일단은 대입이에요. 일단은 대입. 자, 3을 대입합니다. 3을 대입했더니 분모는 0이 나오고 3 대입하면 분자도 0이 나와요. 0분의 0꼴이죠. 자, 0분의 0꼴 아까 해봤죠? 자, 분모를 0으로 만들어준 인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약분시켜주라고요. 그럼 약분시켜주려면 얘를 뭐 해야 돼? 인수분해해야 돼요. 인수분해할 줄 알죠? x제곱 3x 플러스 6. 그럼 약분하고 남은 식에다가만 3을 대입해서 9 더하기 9 더하기 왜 6이죠? 9죠 이거. 네, 9. 그래서 9, 3, 27. 끝. 자, 리미트 x가 1로 갑니다. 뭐부터 해야 돼요? 대입부터 합니다. 대입했더니 분모가 0이고요. 분자가 0이에요. 그러면 인수분해해서 약분시켜주라고요. 자, 지금 첫 번째 문제에서는 분모는 인수분해할 게 없었는데 여기서는 인수분해할 건덕지가 있죠? 그래서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다 해주시고요. 3차네요. 인수 정리하겠네요. 1, 0, 1, 마이너스 2. 조리집법 합니다. 1 넣었을 때 0이 됐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 1 써주시고요. 1, 1, 1, 1, 2, 2, 0. 그래서 x-1 제곱 x 플러스 2. 괜찮을까요? 네. 그런 다음에 약분하고 1 대입. 그럼 2분의 4는 2. 끝. 네. 자, 보시죠. 리미트 x가 0으로 갑니다. 뭐 하라고요? 대입부터 하라고요. 분모가 0이에요. 분자는 0. 0이에요. 자, 0분의 0꼴 나왔으면 인수분해 하라고 했죠. 네. 근데 얘는 인수분해를 어떻게 해요? 그죠? 인수분해를 못 해요. 자, 인수분해를 하라고 했는데 인수분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가만 보니 루트가 보이죠? 네. 루트가 좀 걸리적거리죠? 네. 루트를 없앨 거예요. 루트를 없애는 방법. 뭘 한다? 아, 유리화. 네. 자,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유리화를 배웠어요. 루트 2분의 1을 유리화하세요. 부모분자에 루트 2를 곱해서 2분의 루트 2 이렇게 유리화했고요. 네. 또 한 가지 방법은 1 더하기 루트 2분의 뭐 2 이렇게 나오면 1 마이너스 루트 2를 분모 분자에 곱해요. 그래서 뭐 마이너스 1분의 뭐 2 마이너스 2 루트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마이너스 분모 분자 곱해서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2 이렇게 유리화를 했었어요. 분모에 있는 루트를 분모를 실수로 만들어주는 거.
유리수로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분모의 유리화라고 중학교 3학년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루트가 분모에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유리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리화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4 플러스 x 5호 바꿔서 얘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줘요. 네.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분모는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쓰세요. 뭐 건드릴 것도 사실 없죠. 분자는 3번 공식이죠. 네. 이거 제곱하면 4 플러스 x 나오고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뒤에 거 제곱이니까 4. 그러면 얘랑 얘랑 사라지죠? 그럼 분자는 x만 남아요. 그러면 얘랑 얘랑 약분이 되죠. 네. 그 상태에서 0 대입. 0 대입하면 여기 2 살아있고요. 네. 0 대입하면 루트 4. 루트 4는 2 더하기 2는 4. 분자는 이건 뭐야? 약분했으니까 1. 아. 그래서 답은 8분의 1이다가 나오는 거예요. 네. 자, 0분의 0꼴. 자, 일단 뭐부터 하라고요? 대입. 대입부터 해요. 대입부터 한 다음에 인수분해할 건덕지가 있으면 인수분해해서 남는 식에다 대입하면 돼요. 네. 근데 루트가 보인다? 루트가 보이면 무조건이에요. 딴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일단 먼저 대입부터 하는 게 우선이에요. 혹시 몰라요? 네. 혹시 뭐 2분의 0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네. 0분의 3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혹시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입부터 먼저 해보시고요. 대입해서 계산하는데 뭐 그렇게 오래 안 걸리잖아요. 네. 대입해보시고 0분의 6꼴 되는 거 확인하고 루트 보이면 유리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은 또 설명을 할 겁니다. 자, 무한대. 무한대라는 거는 뜻이 뭐라고요? 엄청 큰 수. 엄청 큰 수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네. 엄청 큰 수예요. 자, 그럼 무한대가 있고 무한대 제곱이 있어요. 무한대 제곱도 엄청 큰 수일 거예요. 그럼 무한대 제곱이 있으면 무한대 3승도 있겠죠? 네. 무한대 3승도 엄청 큰 숫자예요. 그러면 무한대하고요. 보세요. 무한대하고요. 무한대 제곱하고요. 크기 비교할 거야. 그럼 얘가 클까요? 얘가 클까요? 제곱이요. 제곱이 더 크겠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느냐? 이거는 이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얘랑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큰 차이예요. 얘가 훨씬 더 크긴 하지만. 자, 그럼 제곱이랑 3승이랑 크기 비교하면 마찬가지 2승보다 3승이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큰 거예요. 네. 자, 이거를 드는 비유가 뭐냐면 현재 지갑에 얼마 있습니까? 3만. 3만 원. 오, 많이 있네요. 나는 지갑에 100만 원이 있습니다. 네. 확인할 수 없잖아요. 네. 자, 그럼 3만 원을 가진 너보다 100만 원을 가진 내가 훨씬 더 부자예요. 그죠? 네. 자, 너는 3만 원, 뭐, 집에 가는 길에 뭐 간식을 사 먹는다. 3만 원씩밖에 못 사 먹어요. 네. 하지만 나는 100만 원어치 어떤 거든 다 사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럼 너보다 내가 훨씬 더 부자입니다. 네. 너가 무한대 1승이라면 나는 무한대 2승이에요. 자, 난 지갑에 100만 원이 있어요. 엄청 부자입니다. 자, 근데 선생님 옆집에 사는 어떤 아저씨는 강남에 빌딩이 10채가 있대요. 네. 그럼 지갑에 겨우 꼬작 100만 원 있는 나하고 강남에 빌딩 10채가 있는 옆집 아저씨하고 부자, 누가 더 부자예요? 강남은 그 10채가 더 부자인 거죠. 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부자인 거죠. 네. 그럼 3승이랑 4승이랑 또 비교를 한다면 3승보다 4승이 훨씬 더 엄청난 부자겠죠. 예를 들면 그 테슬라 CEO가 누구죠? 아, 일론 머스크. 그 일론 머스크가 돈이 많을까요? 강남에 빌딩 10채를 가진 그 아저씨가 돈이 더 많을까요?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더 많겠죠. 네. 일론 머스크가 무한대 4승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길을 수행원을 이끌고 길을 막 걸어가요. 걸어가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기 위해서 주머니 핸드폰을 딱 꺼내는데 거기에 뭐 1달러짜리가 땅에 딱 떨어졌어요. 일론 머스크가 딱 쳐다봤어. 네. 주술까요? 쉽지 않아요. 수행원이 와서 죽겠죠. 아, 네. 그럼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할까요? 내놔! 라고 할까요? 쓰세요? 모르겠죠? 여유 있게. 뭐 1억 달러면 내놔! 이럴 수 있지만 겨우 뭐 1달러, 10달러 뭐 이 정도 가지고 아유 쓰시죠.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물론 뭐 재수없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성향이나 인품을 내가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1달러가 딱 떨어졌어요. 뭐 어떻게 하죠? 바로 줍죠. 바람이 날아갈까? 누가 줬을까? 바로 줍죠. 일론 머스크와 우리의 형편입니다. 엄청난 부의 차이가 있는 거죠. 네.
나도 일론 머스크처럼 되고 싶어요. 일론 머스크가 안 되더라도 그 강남에 빌딩 열채가 있다는 그 아저씨처럼 되고 싶습니다. 강남에 빌딩이고 열채고 뭐고 내 건물 하나도 없는데 우리 열심히 일해서 건물주가 됩시다. 네. 자, 어쨌든 무한대의 1승과 2승과 3승과 4승의 차이는 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커다란 숫자인 거예요. 네. 이해되시나요? 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겁니다. 무한대로 가는데 x제곱 플러스 2분의 2x 플러스 3이라고 돼 있어요. 이번에는 x-5분의 2x제곱 플러스 1이라고 돼 있고요. 얘는 2x제곱 플러스 3x -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부터 볼 거예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갑니다. 그럼 뭐부터 하라고요? 대입. 대입부터 하라고 했죠? 네. 대입했더니 얘는 분모, 무한. 무한대 제곱이에요. 네. 근데 분자는 무한대 1승이죠. 네. 분자에 비해서 분모가 훨씬 더 큰 거죠. 분모가 훨씬 더 크면 이거의 극한값은 얼마가 될까요? 아니죠. 0. 0이죠. 0. 아, 네. 0. 이해되십니까? 네. 자, x가 무한대로 가요. 대입을 했더니 분모는 1차, 네. 분자는 2차예요. 그러면 극한값은 무한. 무한대가 나오는 거예요. 네. 괜찮아요? 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무한대하고 0은 답으로 쓰는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자, 그럼 문제는 여기서 많이 나올 거예요. 자, x가 무한대로 가서 대입을 했더니 분모가 2차예요. 분자도 2차죠. 네. 그럼 이거는 누가 큰지 따져봐야 되는 거야. 네. 자, 예를 들어서 지갑에 너가 3만 원 있다라고 했어요. 네. 자, 그럼 나도 3만 원 정도가 있어요. 네. 자, 그럼 너가 부자인지 내가 부자인지 따져보고 싶어. 네. 그게 뭐라고 뭘 이렇게 따지고 그러냐. 따지고 싶어. 네가 이겼나 내가 이겼나 막 따져보고 싶어. 그러면 지갑을 일단 꺼내서 10,000원짜리 3장을 꺼내고 1,000원짜리도 뭐 있을 수 있겠죠. 1,000원짜리도 꺼내고 뭐 동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동전도 꺼내고 막 그래서 동전 뭐 100원짜리 10원짜리까지 다 탈탈 털어가지고 나는 32,540원이 있어. 나는 32,540원이 있어요. 근데 너는 계산을 해봤더니 탈탈 털어봤더니 32,560원이 있는 거야. 네. 누가 이긴 거야? 네가 이겼어요. 축하드립니다. 이기셨습니다. 자, 이거는 3만 원 단위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네가 이겼나 내가 이겼나 진짜 동전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비교해 보는 거죠. 네. 자, 분모도 2차고 분자도 2차예요. 그러면 누가 큰지 한 번에 단번에 알 수는 없어. 그러니까 끝까지 동전까지 탈탈 털어서 비교해 보는 거야. 자, 그럼 비교를 해보는 방법이 무엇이냐? 자, 분모가 2차고 분자도 2차죠. 그러면 가장 큰 차수 x제곱 2차로 분모 분자를 다 나눠줘요. 분모 분자를 다 나눠주면 2 더하기 x분의 3 마이너스 x제곱분의 4 얘는 1 마이너스 x분의 3 x제곱분의 7 x가 무한대로 갑니다. 그럼 무한대로 가면 분모는 엄청나게 큰데 3은 작죠? 극한값은 0. 얘는 2차고 4예요. 극한값은 0. 얘는 0. 얘는 0. 남는 거 2분의 1. 그래서 이거 극한값은 2분의 1이다 라고 나옵니다. 네. 자, 근데 이거를 매번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최고차항 x제곱이죠? 최고차항의 개수만 보면 돼요.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의 b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극한값입니다. 자, 그러면 분모가 차수가 크면 극한값은 0이 나온다고 했고요. 분자가 크면 극한값은 무한대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럼 분모랑 분자랑 차수가 같으면 뭐가 나오느냐? 잘 봐야 돼요. 최고차항의 개수의 b가 나온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최고차항의 개수의 b가 나오면 안 되고 0, 2 아닌 상수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네. 최고차항 개수의 b요. 잘못된 답이에요. 0이 아닌 상수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꼭. 계산한 결과가 최고차항 개수의 b 2분의 1이다. 계산한 결과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분모 분자가 차수가 같으면 0이 아닌 상수가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뒷부분 설명할 때 필요한 내용이라서 꼭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가 차수가 크면 0. 0, 분자가 차수가 크면 무한대. 무한대, 분모 분자가 차수가 똑같으면 0면 0에는 상수가 나온다. 계산하는 방법은 최고차. 최고차항의 개수의 b로 보면 된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예제 10번 가죠. 다음 극한을 조사하세요. x가 무한대로 갑니다. 분모 몇 차? 2차. 분자? 2차. 극한값은? 승분의 좋습니다. 2번. 분모 2차. 2차, 분자 1차, 극한값은 0. 0. 3번. 분모 1차. 1차, 분자 3차, 극한값은 무한. 무한대. 4번. 분모 몇 차? 2차. 아니죠. 1차. 1차죠. 루트 있으니까. 네. 1차, 분자 1차. 1차, 극한값은 1. 1. 5번은 보세요. 5번은 보셔야 돼요. 5번은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풀던 방식대로 풀면 얘는 틀려요. 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풀던 방식대로 x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마이너스라는 게 좀 걸리긴 하는데 분모가 1차고 분자가 1차니까 개수의 비 1분의 4 해서 4라고 답 쓰면 틀려요. 네. 이거의 답은 마이너스 4예요. 자, 이거를 푸는 방식이 따로 있어서 그래요. 자, 원래 푸는 방식이 있고 내가 알려주는 방식이 있어요. 네. 내가 알려주는 방식 먼저 얘기해 줄게요. 그것만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x가 숫자로 가거나 무한대로 가거나 이런 게 나오면 무조건 뭐부터 하라고 했죠? 네. 대입부터 하라고 했죠. 그래서 x 자리에 다 대입을 할 거예요. 네. 자, 그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의 제곱 빼기 3. 네. 그 다음에 4 곱하기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죠. 네. 그럼 이거를 다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야. 자, 이 마이너스 무한대는 그냥 무한대로 이제 고쳐주시고요. 자, 루트 2. 자, 마이너스 제곱하니까 플러스 무한대의 제곱 빼기 3. 얘는 뭐 할 거 없죠? 마이너스 4 무한대. 이 상태에서 무한대라는 거를 그대로 x로 바꿔줍니다. x의 제곱 빼기 3 빼기 4x. 네. 이 상태에서 우리가 풀던 방식대로 풀 거예요. 그러면 분모 1차, 분자 1차, 개수의 비 1분의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4 이렇게 답을 내시면 돼요. 네. 자, 지금은 내가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단계별로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 줄이 나왔는데 너가 이제 이게 연습이 돼서 실전에서 문제를 풀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2차가 보이면 부호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어. 2차에서 부호가 안 바뀌었어요. 네. 1차는 부호가 바뀌었어. 바뀌었죠. 그러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차내 부호 안 바꾸고 1차내 부호 바꾸고 그래서 1분의 마이너스 4 이렇게 답 쓰면 돼요. 네. 이렇게 쓰면 세 줄이나 필요 없어요. 네. 이거는 처음 설명하는 거니까 과정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고 네. 그럼 2차 짝수 차수인 거는 부호를 그냥 그대로 가면 되고 네. 홀수 차수인 거는 부호를 반대로 뒤집어주면 된다. 네.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원래 푸는 방식대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를 t로 치환해 줘야 돼요. 네. t로 치환해 주면 무한대는 마이너스 t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리미트 x가 t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2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를 다시 대신 마이너스 t로 집어넣어야 되고 네. 그러면 제곱이니까 플러스 t제곱이 되는 거고 x가 마이너스 t니까 마이너스 4t라고 해서 이렇게 푸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게 치환을 해서 푸는 건데 이게 헷갈린다고요. 네. 그래서 나는 이 파란색으로 푸는 방법은 별로 선호해 주지 않아요.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왜? 여기 이 노란색으로 쓴 방식대로 해도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방식을 조금 더 선호해요. 그래서 너도 이 방식으로 풀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면 조심하셔야 돼요. 자, 1, 2, 3, 4번에서는 양의 무한대로 갔을 때 내가 브레이크를 안 걸었어요. 그냥 분모가 차수가 크니 분자가 차수가 크니 차수가 똑같니 이것만 따지고 그냥 슉슉슉 넘어왔죠? 근데 5번에서 내가 브레이크를 건 거는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가 무한대가 나오면 신경을 조금 써야 돼요. 짝수 차수인 거는 부호 그대로, 홀수 차수인 거는 부호를 바꾸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 아래가 만약 바뀌었다면 네네네네. 아래가 마이너스인데요 플러스 있고. 이거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네.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짝수 차수인 거는 그대로, 네. 홀수 차수인 거는 마이너스. 반대로.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짝수 차수는 그대로, 홀수 차수는 반대로, 홀수 차수는 반대로. 그러면 1 더하기 1 2분의 마이너스 4.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 이해되세요? 네. 자, 그래서 우리 극한의 문제 유형 중에 지금 두 가지 공부했습니다. 0분의 0꼴 공부했고요.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분모가 차수가 크냐, 분자가 크냐, 분모, 분자 차수가 똑같으냐.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까지 공부를 했고요. 이번에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입니다. 네. 문제 바로 가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라고 나왔어요. 자, x가 무한대로 갑니다. 뭐부터 하라고요? 대입부터 하는 거예요. 대입부터 하면 무한대. 그냥 무한대. 별거 없죠. 네. 네, 그냥 대입부터 하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라고 나왔어요. x에다 무한대를 대입했더니 무한대 플러스 1은 무한대, 네. 루트 씌우면 무한대, x는 무한대, 루트 씌우면 무한대.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무한대 연산. 자, 무한대랑 무한대를 더하게 할 거고요.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게 할 거고요. 무한대랑 무한대를 곱하게 할 거고요. 무한대랑 무한대를 나누게 할 거예요. 자,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계산 결과는 무한대. 무한대가 나옵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무한대. 무한대 0. 0, 무한대 0. 애매하네요. 네. 일단 넘어갑시다.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 무한대. 아까 무한대 2승 해봤죠? 네. 무한대.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는 1. 1. 무한대. 무한대? 뭘까요? 자,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는 방금 했는데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라고요? 네. 이때는 상황 따라 다르죠? 네. 분모가 차수가 큰지, 분자가 큰지, 분모, 분자 차수가 똑같은지. 그때 다른 거예요. 그쵸?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뭐냐? 얘도 그때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 알 수가 없어요. 얘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린 그 중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마다 달라요. 그럼 어떻게 푸느냐?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을 바로 푸는 방법은 없어요. 변환시켜줘야 돼요. 네. 어떻게 변환시켜주느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로 변환을 시켜줘야 돼요. 그럼 무한대 꼴로 무한대 분의 무한대, 이 꼴로 변환시켜준다는 거는 얘를, 루트가 보이네요? 네. 루트가 보이면 뭐 하라고요? 이거. 맞아요. 유리화하는 거예요. 플러스, 부호 바꿔서. 플러스.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분모는 건드릴 게 없네요. 분자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알맹이 빼기 알맹이. 그래서 1. 네. 그럼 얘가 무한대로 가요. 분모 몇 차예요? 1차. 아니죠. 아. 루트 있잖아요. 네. 몇 차? 그럼 몇 차죠? 1을 2로 나누면 2분의 1차. 우리 이거 배웠잖아요. 아, 네. 루트 2. 이걸 지수로 바꾸면 2분의 1승이라고 네. 지수로 갈 때 배웠잖아요. 얘는 몇 차? 2분의 1차. 2분의 1차. 이거 2분의 1차. 얘는 몇 차? 1차. 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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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2분의 1차가 더 크죠? 네. 그럼 분모가 차수가 더 크네요? 네. 그럼 얘는 얼마? 0. 0. 자, 그러면 우리는 이쯤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루트가 보인다? 무조건 뭐 하자? 유효. 유리화하자. 라고 공식처럼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네. 자, 무한대 연산.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고요. 곱하기 무한대예요. 빼기나 나누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0이 나왔지만 이걸 계산한 결과가 뭐 1이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고 뭐 2분의 1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상황 따라 달라요. 무한대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무한대가 나오는 답 혹은 0이 나오는 답 거의 없을 거라고 했죠. 무한대 나온 답은 진짜 없을 겁니다. 1번 봐요. 1번. 이게 문제예요? 처음 푸는 우리도 이건 너무 쉽잖아요. 네. 그럼 시험 문제를 푸는 단계에서 이거를 문제로 낼까요? 과연? 아니에요. 너무 소모적이죠? 아무리 쉬운 문제를 내겠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 그렇죠? 이런 거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마지막이에요. 무한대 곱하기 0꼴. 네. 자, x가 0으로 갑니다. 네. 0. 0으로 가니까 처음에 뭐 해야 돼요? 대입했더니 0분의 1입니다. 0분의 1은? 0. 어? 무한대. 무한대. 0 대입했더니 1분의 1. 1 빼기 1은? 0. 0. 그래서 무한대 곱하기 0. 네. 꼴이죠. 자, 그럼 무한대 곱하기 0은 얼마일까요? 무한대? 무한대? 모르겠어요. 2 곱하기 0은 얼마죠? 0. 0이요. 그럼 무한대 곱하기 0은 얼마일까요? 0. 얘가 0이다 라고 하면은 문제도 아니었겠죠? 네. 0이 아니니까 문제가 나왔겠죠. 자, 무한대 곱하기 0꼴을 푸는 방법은, 자, 이 괄호 있는 부분 있죠? 이 괄호 있는 부분을 정리하셔야 돼요. 자, 정리라는 말은 사실 되게 애매모호한 단어입니다. 그럼 뭐 어떻게 정리하라고? 정리하는 방법. 첫 번째, 통분. 두 번째, 인수분해. 세 번째, 약분. 네 번째, 유리화. 등등등. 네. 이런 방법으로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통분을 해서 풀면 되고요. 어떤 문제는 뭐 인수분해를 해서 풀면 되고요. 어떤 문제는 약분해서 풀고요. 어떤 문제는 유리화를 해서 풀고요. 어떤 문제는 유리화하고 인수분해서 약분해서 풀고요.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마다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정리라는 애매모호한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요거 문제 같은 경우는 정리, 어떻게 하면 정리하면 좋을까요? 통분하면 되겠죠. x 플러스 1로 통분하면 1 마이너스 x 플러스 1. 괜찮을까요? 그럼 이거 정리하면 x 플러스 1분의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x만 남고요. 앞에 x분의 1 있었죠? 앞에 x가 0으로 간다가 있고요. 그럼 얘랑 약분되죠? 네. 그럼 남는 거에다가 0을 대입합니다.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끝. 0이 아니었죠? 네. 자, 가로 있는 부분을 뭐 하라고요?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정리하는 방법은 통분도 있고, 유리화도 있고, 약분도 있고, 뭐 등등등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갑니다. 아까는 0으로 갔는데 이거는 무한대로 가요. 근데 무한대 대입했더니 얘는 무한대고요. 그럼 분모 2분의 1차, 2분의 1차. 개수의 비 1. 1 빼기 1은 0. 무한대 곱하기 0꼴이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정리. 어디를? 루트. 괄호 있는 부분을 정리하라고요. 괄호 있는 부분을. 자, 그럼 얘는 뭘 해야 될까요? 다 써야 받은. 다 써야 될 거예요. 통분도 하고요. 유리화. 유리화도 하고. 뭐 다 해야 될 거. 인수분해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해봅시다. 뭐부터 할래요? 통분부터 할까요? 그 다음 뭐 할까요? 유리화. 유리화 할게요. 자, 그러면 유리화 루트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여기다가도 x 마이너스 1 플러스 x 플러스 1. 자, 그럼 루트 분모에 있는 것도 분모 분자에 곱해줘야 될까요? 그건 안 해줘도 되죠. 안 해줘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안 하고 넘어가 볼게요. 뭐 필요하면 나중에 또 하면 되죠, 뭐. 그럼 알맹이 빼기 알맹이죠?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럼 x는 사라지고 분자는 마이너스 2. 그럼 여기는 x를 곱하면 마이너스 2x.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갑니다. 네. 자, 분모 몇 차일까요? 2분이, 이거. 1차요. 1차요. 분배하면 x제곱 되니까 1차. 여기도 x제곱 되니까 1차. 그럼 개수 1 더하기 1. 얼마? 2 분의 마이너스 2 해서 마이너스 1. 괜찮을까요? 네. 자, 그래서 극한의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를 공부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일단 극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고요. 네. 진도를 사실 좀 많이 나왔어요. 네. 좀 급하게 나왔는데 아마 어느 정도 소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빠듯하게 나왔습니다. 네. 일단 숙제는 개념 원리 28초까지 네. 확인 체크
연습 문제 푸시면 되고요. 레벨 1까지만 할게요. 연습 문제는. 네. 그리고 밑에 확인 체크 문제 푸시면 되고, RPM. 싹 하네. RPM은 앞에 뭐 교과서 문제 정보화 여기 부분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네. 안 해도 뭐라고 안 하고요. 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알아서 하셔도 되고 10쪽부터 시작해서 14쪽까지 네. 10쪽에서 14쪽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클리닉은 내가 문제를 따로 준비를 안 했어요. 네. 개념원리 문제를 푸세요. 아, 네. 오케이? 네. 개념원리 문제 풀어보고 안 되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하시면서 다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케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